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내 1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만 쏙쏙 선별해 오셨습니다. 바로 어떤 키워드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우리 시장 살펴보면 반도체가 좀 이끌어주고 네. 있는 시장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고 있습니다. 뭐 GTC부터 개별 호재까지 정말 많은데 네. 그 안에서 어떤 이슈 좀 살펴볼까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그 카테고리 있죠. 레거시, 그다음에 HBM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지금 두 가지가 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승 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HBM 쪽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제우스라는 종목인데요. HBM 세정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HBM은 D램을 적층하면서 이제 TSV를 통해서 나오는 그 부산물들, 그러니까 부산물이 아니라 오염 물질이 있는데 이 오염 물질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없애줘야 수율이 올라가는데 제우스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BM 세정 장비 같은 경우는 높은 ASP를 가지고 있어갖고 매출도 인식됐을 때 수익성이 크게 되게 증대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장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HBM 관련해서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시장 상황이 되게 좋은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이제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도 있고 지금 움직이는 종목도 있는데 어쨌거나 두 개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지금 HBM 혹은 반도체 관련해서 꼭 포트를 좀 하나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우스의 고객사가 그냥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양 메모리 제조사를 고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업종이 살아날 때 제우스의 이런 탄력적인 주가 상승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는 거는 이제 뭐 다 이제 아실 거고,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항상 제가 이제 볼 때는 이제 분석하는 거는 월봉서부터 체크를 합니다. 월봉을 봤었을 적에 이 25일봉 밑에서는 전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전저점 부근에서 반등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시세가 끝났냐 끝나지 않았냐를 어떤 종목을 볼 때 25일봉선 밑으로 내렸으면 이제 대시세가 끝났다고 판단하시고 25일봉 위에서 이제 반등하면 아직 유효하거나 생각하면 되시는데 일단 HBM 그러니까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25일봉선 밑까지 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방 이런 경우는 이제 하방 지지력을 확보를 했다,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은요, 자 20주선이죠. 20주선이 지금 위로 향하고 있고요. 이렇게 20주선이 위로 향하고 있고 그 위에서 이제 이 5주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전형적으로 좀 강한 파동일 때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을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일봉에서 보실 때는 여러분들 매물대를 항상 보셔야 돼요. 매물대. 자 지금 현재 주가의 매물대가 어디냐? 가장 많은 매물대 위를 지금 벗어나고 있죠. 가장 많은 매물대에서 벗어나고 있고 오늘 조금 시장 전체가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 제우스는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 중간중간에 보이시는 거래량이 있죠. 이 거래량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 돈이 지금 거래량이 매집이 들어온 거래량이냐 아니면 뭐 매도가 들어오는 거래량이라고 봤었을 적에 저는 매집이 들어오는 거래량이라고 봅니다.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매집봉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매집봉이 뜨고 나서 매집봉이 뜨기 전에 전저점 있죠. 전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있죠. 그죠? 매집봉이 뜨기 전에 전저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매집봉으로 추정되는 게 있는데 조정했을 때 그 밑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이제 매집봉이 하나 떴는데 매집봉이 뜨기 전에 전저점 여기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펀드멘탈이 두 개가 이제 HBM이라는 그런 펀드멘탈과 재료와 그다음에 차트가 주는 정보가 이제 똑같이 이제 한 방향을 가리고 있죠. 우상향을 가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우스라는 종목을 이제 갖고 왔는데요. 매집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집비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제우스 이제 매집비가 2월 6일서부터 시작해서 3월 21일까지 약 200%가 넘게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2월 6일서부터 3월 20일까지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던 주체 마켓 리더가 매도했을 때 10만 주가 나왔고 새로 샀을 때는 27만 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대비 매수가 2배 나왔어요. 그러면 2월 6일서부터 3월 20일까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6일서부터 3월 20일까지 가보면은 2월 6일이 어디냐면은 이 바닥을 찍었던 여기서부터 오늘까지 이 구간에 이제 매집비를 구해봤더니 매집비가 200% 이상 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황도 괜찮고 그다음에 차트도 괜찮고 매집비도 좋게 나왔고서 삼박자가 두루 맞는 종목이라서요.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대표적인 키워드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장비였는데요. 그 안에서도 종목은 제우스 짚어주셨습니다. 반도체 봄이 올까 기다려지는 지금 시점, 포트폴리오 잘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키워드도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어제도 오늘도 좀 섹터 살펴보면 K뷰티가 잘 가주더라고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 미용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또 미용 의료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전반적으로 뭐 이뻐지고자 하는 뭐 욕망은 뭐 끝이 없겠죠. 그렇죠. 네. 저도 이뻐지고 싶더라고요. 이런 거 조사하다 보면은. 예. 자, 근데 저는 이제 그 미용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화장품주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화장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그 전에 제가 한번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던 이제 종목이긴 한데요. 항상 이게 이 일이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전반적으로 이게 쭉 올라가면 종목인데 희한하게 방송에서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살짝 이렇게 좀 조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되게 좋은 종목인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좋은 매수 타이밍이 와서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제 하는 일은 뭐냐면은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 왔었을 적에 어떤 물건을 매입을 하잖아요. 매수를 했었을 적에 거기 나오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고 그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의 구성은 이제 그 바로 현장에서 바로 이제 그 해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항에서 해주는 게 있고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현장에서 바로 이제 수수료를 발급하는 게 매출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 구조가 굉장히 좀 간단하고 사업 수익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본, 그다음에 프랑스, 싱가포르 이쪽에다 지금 해외에다가 자사를 두고 있는데 해외 법인에서도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실적 상승 기대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도 반영이 되면서 꾸준하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명확히 알아야 좀 투자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주식 투자하다 보면 이게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저도 뭐 초보 시절에는 그랬고 그런데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면서 고기가 끄덕여진다. 해당 기업이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다. 고기가 끄덕여지는 거죠. 해외 관광객들이 왔었을 적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그런 수수료를 이제 챙기는 그런 구조.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매집비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매집비를 구해봤는데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하고 DB금융투자가 약 한 63억 원 정도, 64억 원 정도 지금 매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창구에서 굉장히 많은 매수를 했고 그러면 1월 15일서부터 시작해서 3월 21일까지의 차트를 분석을 해야겠죠. 그러면 차트를 보고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서부터 3월 20일까지 차트를 보시면 제가 매집비를 구한 기간은 이때서부터입니다. 이때서부터 거래량이 딱 실리기 시작한 이때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매집비를 구했죠.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거랑 똑같은 모습이죠. 일단 매집봉이 뜨고 나서 매집봉 뜨기 전에 전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저점을 올리고, 그죠? 여기 지금 또 매집봉이 하나 크게 떴습니다. 이렇게 좀 긴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이번에 반등하는 자리를 보시면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올라가는 게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었을 적에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제 차트도 굉장히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물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대 차트도 보시면은 가장 많은 매물대는 좀 밑에 있고요. 이제 위에는 매물대가 별로 없어요. 위에 매물대가 별로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 물량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들에 대한 방해를 좀 덜 받는다는 거겠죠. 자, 월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 보시면은 지금 쭉 꽤 상승이 좀 진행된 상태이고요. 자, 주봉도 뭐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3일선 안착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3일선 안착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실은 이제 어저께가 이제 3일선 안착한 첫 번째 날이죠. 어저께 보시면은 3일선 안착한 첫 번째 날인데 자, 이 날이 이제 어저께 매수했으면 참 좋은 거였죠. 근데 지금 오늘 한 5.4%, 5.74%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해당 종목을 이제 매수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뭐 종가에 사셔도 되지만 저는 좀 월요일 날 기다리셨다가 오늘 종가보다 밑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대놓고 매수를 하시고 이제 손절 라인은 여기로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쪽으로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첫 번째 3일선 안착까지도 괜찮고 첫 번째 3일선 안착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안착까지는 괜찮은데 두 번째 안착했을 때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기다리셨다가 좀 음봉 나올 때 어제 종가보다 밑에서 잡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을 좀 한번 볼까요? 수급 해당 종목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자, 수급을 좀 띄워놓고 삶이 사라졌네요. 자, 수급을 좀 보시면은 글로벌 텍스프리의 수급을 보면 현재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지난 한 달치 보면은 이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수급이랑 거래량이나 조금 저는 좀 구분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거래량은 뭐냐면은 사고 팔았던 흔적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날에 만약 거래량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했었을 적에 그 거래량이 과연 매수의 거래량일까 매도의 거래량이라고 판단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 거래량이 이게 매집이 거래량이면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저때 말씀드렸다시피 30분 봉상에서 연속된 거래량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속된 거래량이 나와줬을 적에는 이거는 이제 매수를 위한 건데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일봉에서 바라보고 거래량을 분석했을 때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걸 수급이 들어왔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매도하고 나온 거래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하고 나온 거래량이 어떤 거래량이냐면 잠깐 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다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똑같이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만약에 나왔었을 적에 똑같은 거래량이 두 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래량이 두 개 나왔을 적에 이 거래량은 하루의 움직임이 오전 9시부터 9시 30분까지만 거래량이 활발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래량 없는 거래량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거 A라고 하고 또 B는 뭐냐면은 계속 거래량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줄어드는 거래량이 있거든요. 이런 거래량이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런 거래량은 그냥 털고 가는 거래량이고 이거는 이제 매집 거래량인데 그래서 그런 거래량 왔을 때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고 하시는 게 맞고 진짜 이제 수급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매수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은 어떤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탈 보고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좀 크지 않지만 크지 않아서 매수도 이제 크지 않는데 이런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그 꾸준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나름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도 검증을 했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괜찮고요. 지금 오늘 좀 많이 좀 올랐는데 매수하시려면은 다음 주 월요일쯤에 한번 음봉 나올 때 좀 매수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글로벌 텍스프리였습니다. 이름만큼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인데요. 추적해보시다가 월요일까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혼자 전략 세우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키워드도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 있어서 안 좋은 뉴스도 정말 많이 들리고 있지만요. 네.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도 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무슨 침대 같은 편안한 종목이 있어요. 상표를 하죠. 자, 이제 제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종목은 이제 CJ라는 종목입니다. CJ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진단 시약이라든가 진단 키트 만드는 업체죠. 이제 시즌이 코로나 때문에 크게 한번 상승했습니다. 정말 크게 상승하고 지금은 한 10분의 1 정도 가격까지 줄어드는데 그건 좀 이따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 시즌이 이제 장비 업체를 매수했습니다. 단디메카라는 장비 업체를 매수했는데요. 이게 완전 자동화 PCR 시스템을 개발을 해가지고 검사 과정을 전체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이런 기술력을 이제 해외 시장에다가 지금 노린다. 그러니까 장비 쪽을 노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해당 기업이 참 좋은 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술력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쪽으로 나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에 오는 7월달에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 진단 검사학회 이제 이 단디메카를 하고 만든 그 장비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주가가 꾸준히 지금 빠지지 않고 좀 올라가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젠 차트. 자, 시젠인데요. 자, 보시면은 시젠 갖고 제가 여러분께 좀 기업에 대한 내용도 좋지만 좀 강의를 한번 하고 싶어서 좀 갖고 왔는데, 자, 시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서부터 볼게요. 월봉. 자, 월봉 보시면은, 자, 다른 건 이제 다 지우고, 제가 다른 건 다 지우고, 월봉 보시면은 20만 원 남겨놓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 한 12만 원, 고가는 14만 원까지, 15만 원까지, 16만 원이에요. 16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내려온 게 2만 5천 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자, 확대를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격 조정이라고 합니다. 가격 조정인데 가격 조정을 너무 심하게 맞았어요. 16만 원에 지금 매수했었던 분들은 지금 되게 이제 힘드실 텐데, 자, 지금 보시면은 월봉에서 여러분들 뭐가 보이시나요? 월봉에서 뭐가 보이시냐면 저는 3월봉선이 보이는 거예요. 3월봉선이 3바닥을 감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바닥, 다시 3월봉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봉선이 원바닥, 투바닥, 3중 바닥을 그리고 가고 있죠. 그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저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상에서 3중 바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좀 추가로 올라가기가 좀 내려가기 힘들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월봉상에서 분석했을 때 이런 관점을 볼 수 있겠죠. 조금 전에 제가 매집봉 얘기를 했는데, 이런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매도일까요? 아니면은 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 들어온 거래량은 일단은 매수 관점에서 들어왔다고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젠 같은 경우는 월봉상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3월봉선은 이제 안 찾겠어요. 이제 안 찾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3월 20일이잖아요. 오늘 21일인데 월봉상의 캔들이 만들어지는 게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넷째 주에 만들어져요. 넷째 주에.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그러니까 악재가 없는 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3월봉선을 타고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계속 크다는 거죠. 이렇게 3월봉선을 타고 올라갈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시장과 상관없이 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3월봉선을 만들고 있고, 이제 월봉에 안착하기 시작했어요. 안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시즌의 흐름을 한번 바라보시고 크게 주가가 흔들리지 않고 보여보신다면은 향후 월봉을 타고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좀 수익을 좀 누려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매물대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매물대 차트를 보시면은 가장 많은 매물대 위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죠. 네?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 이 시즌을 통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착시거래량이라는 게 있어요. 착시거래량이 뭐냐면은 바닥으로부터 막 갑자기 급등했다가 음봉이에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 배우실 때 대량 거래에다가 음봉이면 세력의 매도라고 이제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고점에서 털고 나간다고. 근데 착시 거래량은 뭐냐면은 대량 거래에다가 음봉이 터졌는데 오히려 주가가 안 빠진 경우예요. 근데 그걸 착시 거래량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즌 같은 경우는 착시 거래량이 나왔어요. 2번이 나왔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날 시작은 여기서 해가지고 시작은 여기서 해가지고 쭉 올라가다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음봉이 나왔잖아요.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게 정말 털고 나간 거라면은 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 밑으로 내려왔는데 또 한 번 그런 게 나타났어요. 또 한 번 뭔가 긴 윗꼬리가 나타나고 지금 주가가 빠지지 않고, 근데 어디를 안 빠지고 있냐면은 이 대량 거래 나오기 전에 전저점 있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캔들상 저점, 여기를 깨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자, 보시면 이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저점이 여기인데, 이 두 번째 또 터졌는데 거기가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지금 상승 중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봤었을 적에 이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앞에 터진 두 개의 거래량이 착시 거래량이고 좀 매집된 거래량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해당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든가 그런 재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이 시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술적 분석으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고요. 좀 시장에 상관없이 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뭐 종가의 매수도 괜찮고요. 월요일날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손절 라인은 한 23,500원 정도가 손절 라인인데 손절 라인은 좀 안 올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뭐 회사 내용도 괜찮고 뭐 성장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자, 한번 그러면은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도 보면은 이 시즈엔드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집이죠. 제가 이제 그 조건 검색식을 좀 돌려요. 이제 이 방송 나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종목이 좋을까 해서 조건 검색식도 돌리는데 그 조건 검색식을 돌리는데 첫 번째 그 기준은 뭐냐면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쌍끌이 매집이 있느냐 없는지 그것을 봅니다. 그것도 보고 주가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슈가 있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집도 있고 그다음에 차트도 괜찮고 저가 메리트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괜찮은 주식에서 가지고 왔고요. 한번 시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